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 데바스테이션 버전입니다. 자, 트랜스포머 명작 액션 게임 중 하나인 트랜스포머 데바스테이션. 이 라인업 시리즈로 한번 옵티머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이번에는 트랜스포머의 대표적인 마스코트 캐릭터 범블비가 등장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퀄리티가 역시 이 게임에서의 모습 그대로를 표방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이 범블비의 로봇 모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인 형태가 확실히 그 데바스테이션 형태의 프로포션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기존에 나왔었던 그런 범블비보다는 조금 더 길쭉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등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여지껏 나왔었던 이 모든 범블비, 그러니까 이 시즈 버전부터 해가지고 최근 에이지 오브 더 프라임까지의 범블비를 모두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의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무기를 좀 제외하고 좀 볼게요. 일단 범블비의 무장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런 캐논이라던가 이제 이 아킨보 스타일의 권총이 없이 기본적인 범블비다 하면은 자, 이 부분은 다 떼고 요 정도까지만 나오는 게 이제 정석적이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스튜디오 시리즈 혹은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범블비라기보다는 데바스테이션, 이 게임에서 나오는 이 범블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무장면에서 자유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슴팍에 있는 특유의 카툰 렌더링 방식의 이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 옵티머스도 한번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완벽한 애니메이션 CG 버전, 그러니까 이제 게임 CG 버전이 한번 나와줬었는데, 이 범블비도 추가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예상이고요. 네. 어쨌든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굉장히 범블비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 일단 저는 이 얼굴이 데바스테이션 버전 조금 웃고 있는 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진지해요. 사실 게임에서는 이게 범블비가 이 특유의 이제 되게 좀 신참? 네. 굉장히 그 활발한 신참 같은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자, 이번 게임 버전, 스튜디오 시리즈 버전의 범블비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 그리고 몸통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오토본 마크와, 자, 그리고 살짝 카툰 렌더링 같은 느낌으로 도색이 된 차창 부분, 그리고 자, 다리 부분도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이 범블비 데바스테이션 버전이 솔직히 말하면 완성도 면에서는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기존에 나왔었던 이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조금 더 그 범블비 특유의 그 비클, 그러니까 이제 비틀이죠. 폭스바겐 비틀의 모습을 이제 재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범블비 특유의 작은 모습을 좀 재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금 이렇게 로봇 모드가 조금 이렇게 축소된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 데바스테이션 버전의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씬한 느낌? 그리고 마스터피스 제품으로 나왔었던 그 범블비와 되게 흡사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쪽에서 보면 조금 빈 공간이 있긴 하고 등짐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나 프로포션이라던가 이 범블비 특유의 특징을 굉장히 잘 재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표정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더 완벽한 범블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게 바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지만 이쪽은 데바스테이션 버전, 그리고 이쪽은 스튜디오 86 버전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 86 버전이 조금 더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스타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스타일은 오히려 이쪽 데바스테이션이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범블비가 당연히 이제 그 스카웃, 그러니까 미니코원에서 시작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짤막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범블비 특유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클리프 점퍼? 그러니까 약간 아무래도 이게 조형을 좀 더 재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86에 가까운 범블비 스타일은 이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바스테이션 버전 범블비 하나면은 사실상 이 처급급의 이 범블비 스타일에서는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 얼굴이거든요. 이쪽의 얼굴은 조금 더 날카롭지만 어쨌든 범블비스러우긴 한데 조금 이제 리뉴얼된 느낌. 근데 이쪽 데바스테이션 버전의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귀염귀염하면서도 약간 익살스러운 볼살이 있는 그런 범블비가 느껴져가지고 여러모로 이 스튜디오 시리즈보다는 스튜디오 시리즈 맞죠? 어쨌든 이 86보다는 이쪽 데바스테이션 버전 쪽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등짐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이쪽은 심지어 이게 비클 모드가 완벽한 그 폭스바겐 비틀도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 폭스바겐 비틀 버전 예전에 이제 스튜디오 86이 아니라 이제 CJ 조형을 활용했던 그 범블비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위치가 묘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조금 더 로봇 모드에서 범블비스러운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데바스테이션 버전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 한번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간 형태, 볼관절 형태의 관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변형 기믹 때문에 살짝 얘가 이제 열리긴 하는데, 뭐 어쨌든 자, 요 보시면 축이 이런 식으로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액션성이 강화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포징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팔은 이런 식으로 볼관절 형태, 그리고 위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축관절이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90도 정도의 각도를 꺾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손은 따로 회전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뒤쪽으로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옆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옆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축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 무릎 같은 경우는 90도 정도의 각도를 꺾어주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좀 더 꺾을 수 있긴 하지만 변형 기믹에 조금 걸려 있어가지고 일단 정석적인 가동은 90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발목이 회전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 회전축이 있어가지고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건 가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가동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죠. 자, 범블비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범블비의 무장을 전부 다 떼주세요. 일단 원래 아까 3개가 있었죠. 3개의 무장을 전부 다 떼주고, 자, 그리고 이 팔을 자, 보시면 손을 일단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시고, 이쪽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일단 앞으로 나란히를 잠깐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뒤쪽으로 쭉 빼서 이 조인트를 분리시켜주세요. 그리고 자, 옆쪽으로 이 부분도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자, 이런 식으로 축 기반으로 해서 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바퀴가 접혀있죠. 이 부분을 펼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이렇게 전개시킨 다음에 머리 부분, 이 머리를 보시면 여기에 축이 있고 이쪽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하고 판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2번 완벽하게 판이 안쪽으로 접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지금 몸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 있는 몸통, 자, 이 몸통 부분을 잡고 이렇게 펼쳐서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렇게 일직선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축이 있죠. 이 축 기반으로 자, 이 하반신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자, 양쪽에 있는 이 팔 부분을 보시면은 이쪽에 경첩이 있죠. 경첩 기준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팔 부분 양쪽을 이제 자,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손이 보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2개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 2개를 서로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쪽이 안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를 시켜준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잠깐 아래로 내려와서 다리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뒤쪽에 있는 뒤꿈치를 이렇게 펼쳐서 안쪽까지, 바깥쪽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이쪽이 이런 식으로 접힙니다.
접히는데, 자 이렇게 완전히 접혀서 자, 안쪽까지, 그 전에 깜빡했네요. 바퀴를 먼저 이렇게 전개해 주세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 겉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전개를 해준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차량 부분은 완벽하게 조금 바깥쪽으로 쭉 빼서 이렇게, 자 이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본넷이 됩니다. 차량의 본넷 부분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약간 이중 형태의 경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조금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관절이긴 합니다. 뭐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준다듯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두 번 접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처음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바본가 싶긴 했는데, 아마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네 저처럼 뭔가 헤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겹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린 다음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여기를 한번 꾹 눌러줘야 여기가 완벽하게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바깥쪽으로 봤을 때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윗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제 가슴팍이, 이 가슴팍을 완벽히 위로 올려서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감싸면서, 자, 차량의 윗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이렇게 뒤쪽으로 쭉 빼서, 자, 차량의 뒷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고관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당겨서 자, 위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팔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이 조인트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까지 보시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볼게요.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의 각도로 이제 꺾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조인트를 서로 완벽하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결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뒷부분은 이렇게 닫아서 이 틈새에 맞도록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쪼물쪼물 이제 다 결합시켜주고, 나머지 무장은 자 양쪽에 이런 식으로 결합, 그리고 캐논도 위쪽에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되는지 확인해보고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범블비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귀엽네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튜디오 86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비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비클이 아니라 비틀. 네 어쨌든 데바스테이션 스타일의 비클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자 일단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정면은 이런 모습, 굉장히 뭔가 되게 멋있네요.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 자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 작은 체구가 알차게 접히면서 완벽한 형태의 비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번 비클 모드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완벽한 범블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면은 이렇게 그릴과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도색이 따로 되어 있고, 창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까 원래 이제 범블비의 몸통이었죠. 몸통이 이렇게 카툰 렌더링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인 도색 느낌인데, 나중에 완벽한 카툰 렌더링 버전으로 또 한정판을 내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뭐 내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범블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나와줘도 충분히 살만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일단 이 비클이 일단 무장을 좀 떼볼게요. 실제로 이제 게임에서도 이제 공격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면서 막 몸통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클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동할 때도 이제 변신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스튜디오 시리즈 솔직히 말하면 이 86 시리즈보다 좀 더 이제
게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 범블비 이번 처급급 범블비 끝판왕은 이번 데바스테이션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조금 뒤늦게 구매를 하긴 했는데 초반에 이게 좀 품귀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하려면 조금 이제 프리미엄가가 붙어가지고 조금 난감했었는데 다행히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조절이 되면서 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꼭 국내 정발까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번 손에 딱 이제 쥐어서 막 이리저리 가지고 놀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깨알 같은 헤드라이트 리어램프 그리고 창문까지 깔끔하게 도색이 돼 있어가지고 범블비, 그러니까 지원 스타일의 범블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딱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비클 모드 잘 굴러가기도 하고 약간 초록 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범블비 비클 모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시리즈의 옵티머스와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인데 사이즈 차이가 꽤나 적절히 나가지고 이 한편으로는 이 데바스테이션 버전으로 쭉 디셉티콘과 오토본만 내줘도 생각보다 지원 스타일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후속작은 게임이 안 나오지만 이것만으로도 라인업이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데바스테이션 버전 범블비 리뷰였습니다. 데바스테이션 자체가 게임이 워낙에 잘 나오기도 했고 이 트랜스포머 팬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화제가 되는 작품이라 정말 후속작을 강력하게 바라기도 했고 이 게임 내에서 후속작 특밥을 또 아주 세게 던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제 후속작 얘기가 안 나오는데 게임은 안 나오지만 이 제품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나와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범블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원 스타일의 범블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마스터피스 버전 말고도 이렇게 데바스테이션 버전이 조금 더 지원과 좀 더 리뉴얼된 그런 느낌으로 나와줘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번 버전이 처급급의 끝판왕 그리고 완결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